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다? 척추의 기능을 우선 만들어 주어라.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쇄골을 다루고 사각근을 다루는 것들은 차선책이다. 일단은 1번 늑골은 뒤쪽에 승모근 제치고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뼈 하나 닿는 거 있거든요. 헤드를 가볍게 손으로 잡수. 그리고 AC 조인트 가기 전에 쇄골 이쪽 부분에 한 3분의 1 지점 되는 데까지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 방향으로, 쇄골이 놓인 방향 이 방향으로 살짝 컴프레이션을 아주 살짝 해주는 거예요. 근육은 푸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의 환경을 만들어줘서 스스로 풀려야 한다. 그 호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호흡도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흉곽출구 증후군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고 어떤 기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흉곽출구 증후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흉곽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해요. 자, 흉곽은 어떻게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늑골, 흉골, 그 다음에 뒤에 척추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위쪽에 견갑대를 이루고 있는 쇄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엮여서 흉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순수하게는 척추, 흉골, 늑골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 흉골이 있고 흉골 맨 위에 홈에는 쇄골이 얹혀지겠죠. 그리고 1번 늑골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흉골병, 흉골바디, 그 다음에 여기를 아펙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각 구멍마다 다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늑골, 고유의 늑골이 연결이 되어서 뒤로 가면 어디에? 척추의 추체의 반관절면 두 개를 겹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횡돌기가 와서 붙는 총 3개의 관절면을 갖게 돼요. 1번부터 12번까지인데 7번까지는 고유하게 이런 관절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은 부유늑골, 아예 아무것도 앞쪽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나머지 7번부터는 늑연골에 의해서 이제 붙어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를 흉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한번 보자고요. 척추의 움직임이 늑골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반대로 늑골의 움직임이 척추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자, 앞쪽에 흉골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런 연결선상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어깨에 비대칭이 생기고 여러 가지 측만이 생겨 있다 그러면 앞쪽에 흉골의 기능적인 부분이나 형태적인 부분, 늑골의 형태적이나 기능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보기에 정상적으로 보일까요? 외관으로 보기에도 틀어져 있겠죠. 척추에 틀어짐과 함께. 그런데 형태보다 더 중요한 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능이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몸에 순환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순환에는 뭐가 있을까요? 호흡, 혈액, 림프,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내척수액, 그리고 배변 활동, 출산에 의한 활동들,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순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호흡 하나 깨졌어요. 순환에서 호흡 패턴이, 호흡이 짤 때, 그럼 나머지 이루고 있는 순환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능이나 형태적으로 변화가 생겼을 때 병원 가서 우리가 어떤 증상에 관련된 병명을 받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흉곽출구 증후군이 있겠죠. 흉곽출구 증후군 같은 경우는 흉곽출구를 우리 쇄골 하 공간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흉곽출구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출구라고. 어디냐면 쇄골하고 1번 늑골 사이의 공간, 굉장히 비좁은 사이의 공간으로 상완신경총하고 쇄골하 정맥이라든가 쇄골하 동맥 등이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이 나와서 어디로? 소흉근 쪽으로 해서 상완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때 여기는 소흉근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소흉근이 아니라, 자, 팔 쪽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오해왕근도 같이 압박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위쪽으로는, 쇄골 위쪽으로는 사각근은 경추 2번부터 마지막까지 횡돌기에 가서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디로? 1번 늑골과 2번 늑골에 가서 붙습니다. 여기에서 전, 중, 후로 나뉘지만 이런 팔 저림이나 흉곽출구 증후군에 많이 노출되는 근육은 전사각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간 원래도 좁아요. 1번 늑골과 쇄골의 사이 공간이 굉장히 좁은데 어떠한 기능적인 형태나 기능적인 부분이나 형태적인 부분으로 불균형을 이뤘을 때 이 공간이 훨씬 더 좁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신경총이라든가 혈관에 관련된 부분들에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들이 팔 쪽으로 상완 쪽으로 내려가는 저림이라든가 어떤 창백함, 그 다음에 따뜻하지 않고 냉한 기운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요런 통로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 사각근, 그쵸? 소흉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이 보기 좋게 나와 있는데 요 공간으로 혈관하고 신경들이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이제 횡격신경이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고요. 자, 그때 사각근이 지금 어디 가서 붙어 있죠? 1번 늑골에 가서 붙어 있죠. 이 공간을 좁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 사실은 사각근이에요. 흉쇄어들근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흉곽출구 증후군에서 사각근이 자기의 기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번 늑골을 위로 끌어올리겠죠. 상방으로. 그래서 1번 늑골은 밑으로 변이 되는 게 없어요. 다 후, 상방, 위로 변이가 돼요. 자, 얘가 올라가서 붙으면 이쪽 공간이 좁아질까요? 안 좁아질까요? 좁아지겠죠. 그때 소흉근을 보면 소흉근도 오구돌기에 붙어서 오해돌기에 붙어서 잡아당기게 되면 견갑골 자체가 앞으로 틸팅이 되면서 앞으로 라운드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구돌기는 견갑대의 구조물이죠. 쇄골도 마찬가지고요. 전방에서 견갑대의 안정성을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끔 안정성을 만들어 주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건 신체 불균형을 겪게 되면 사각근서부터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를 지니게 될 때 뼈들도 그렇게 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한 상황들이 혈관과 신경들을 누르고 압박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보면 1번 늑골하고 쇄골하고 해서의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근육이 하나 있어요. 쇄골하근이라고. 매우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흉곽출구 증후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각근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1번 늑골하고 쇄골하고 이렇게 쇄골의 3분의 1 지점까지 가서 붙어 있는데요. 얘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사각근과 함께 연동해서 1번 늑골은 위로 올리고 쇄골은 아래로 하강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쇄골하 공간은 더욱더 압박받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1번 늑골, 2번 늑골. 1번 늑골이 그런 식으로 형태로 변해져 있다면 자, 어디 가서 붙어 있을까요? 척추 뒤에 쪽에 가서 붙어 있겠죠. 척추의 형태가 바를까요? 그렇지 않겠죠. 1번, 2번, 3번, 3번이 연쇄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늑골들이 전체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형태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은 앞쪽에 흉골, 뒤쪽에 척추로 연결이 되어 있고 결국엔 이런 쇄골은 견갑대의 움직임이고 그러면 견갑대가 앞으로 틸팅이 되고 라운드 숄더가 돼서 견갑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뒤에 척추는 어떤 형태일까요? 뒤로 후만되어 있는 형태겠죠. 그리고 1번 늑골은 위로 올라가 있고 쇄골화 공간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명까지 들어봤을 때 팔저림이나 흉곽출구 증후군에 의해서 상원으로 내려간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사각근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겠죠. 쇄골하고는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소흉근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뒤로 연결되어 있는 늑골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여러 관절을 가지는 척추 자체의 움직임이 활성되는 게 우선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쇄골하근을 보든 사각근을 보든 뭐 소흉근을 보든 그거는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선이라는 거예요. 우선은 뭐부터 만들어라? 척추의 움직임과 늑골의 움직임, 늑골의 움직임과 흉골의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주고 거기에 관련된 근육들을 케어해 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무엇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사각근이었고 이런 식으로 신경총들
혈관들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면서 얘들이 이쪽 앞에 싸고 있는 막들이 뭘까요? 엔테리어 서비카 파샤라고 하는 막입니다. 두개골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이쪽 사각근서부터 안쪽에 흉골, 늑골, 폐, 심장 다 싸고 횡격막까지 이어지는 3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맨 앞쪽은 슈퍼피셜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큰 통으로 뒤에까지 연결이 이렇게 큰 보자기처럼 쌓이는 거고, 중간에 있는 것들이 앞에 설골, 기관지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심장, 폐막 싸가지고 횡격막까지,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깊숙한 층에 있는 딥파샤 같은 경우는, 서비카 파샤 같은 경우는 척추 앞쪽에서 전종인대하고 합쳐집니다. 이 전종인대와 합쳐지는 게 결국에는 어디? 두개골 안쪽으로까지 다 이어져 있는 거다. 그럼 척추의 움직임이 두개골에 있는 경막과 내막에 의해서 긴장과 텐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두개골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상부경추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샤가 여길 다 싸고 상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횡격막까지. 자, 그러면 위에 팔저림이 있지만 거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부 쪽에 있는 횡격막을 해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복부 쪽에 횡격막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 늑골이나 아니면 내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목 쪽에서 내려온 건 알겠어. 상완신경충에 관련된 게. 그래서 맨날 목만 가지고 만져봐야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 이런 연결성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요게 척추 쪽에 붙어 있는 가장 깊은, 아까 정경근막에서 깊은 층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요 앞쪽에 요게 있는 것이 앞쪽에 기관지라든가 설골이라든가 턱관절에 관련된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두개골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맨 앞쪽에 슈퍼피셜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앞쪽에 그러니까 흉쇄우들근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막이 싸서 겨드랑이 쪽을 다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겨드랑이 쪽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에과 파샤, 엑셀라 파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라 파샤는 견갑대에 있는 근육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하다 그러면 뒤에 소음근이나 견갑하근이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보는 거 좋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 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애과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애과 쪽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오구돌기하고 쇄골하고도 연결되는 구조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리가먼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쇄골이 압박을 받아서 하강하고 1번 늑골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쪽에 있는 오구돌기와 쇄골 간의 어떠한 공간도 확보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AC 조인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쇄골의 위치가 변했으니까 견갑대하고 오구돌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상완골의 위치를 중립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서 상완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어디를 우선해야 된다? 척추죠. 네. 그런데 오늘은 척추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쪽에 관련된 뭐 쇄골하근이라든가 쇄골, 1번 늑골 다루는 방법만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실기적으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구돌기와 쇄골이 많은 리가먼트들로 연결됐어요. 승모인대라든가 원뿔인대, 그리고 밑에는 소흉근, 오해왕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에이스존트에서 나오는 것들도 역시 어디로? 오구돌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가먼트 치료하면은 외상을 입어서 손상됐을 경우에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세성에 의해서 변해져서 있는 경우도 이미 얘들은 어떤 상태일까? 경화되고 조직의 탄성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구돌기와 쇄골 간의 이런 리가먼트들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리가먼트에 대한 관리들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흉곽출구 증후군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야 이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누워서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인대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래로 내려가서 결국엔 어디에? 횡격막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횡격막이 늑골 전체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혈관들, 복부, 정맥이라든가 대정맥 등이 횡격막의 열공 등을 통해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늑골의 압박이나 긴장감이 있다면 횡격막의 운동성은 떨어질 거고, 거기에서 관련된 정맥의 흐름이라든가 동맥의 흐름 원활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식도열공을 통해서 나오죠. 식도열공을 통해서 식도가 나올 때 식도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이 잘 안 되면 영수증 식도염이 생기겠죠. 그런 상태로 횡격막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위, 식도, 하부 식도를 열고 닫는 능력이 떨어져서 위로 넘어간 산도가 강한 음식물들이 식도로 타고 올라와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런 분들을 형태적으로 봤더니 척추가 어떤 형태더라? 후만되어 있는 형태이더라.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증상 하나 보고 증상 하나 하게 해서 팔저림이 있으니까 경추만 보고, 이게 아니라 이런 연결성 등을 고려해서 밑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해당 부위에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봐주는 게 순서적으로 옳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흉곽 출구 증후군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실기적으로 그러면 오늘은 쇄골하근, 아까 쇄골은 밑으로 내려버리고 1번 늑골은 위로 당겨버리는 쇄골하근을 케어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쇄골을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1번 늑골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흉곽 출구근 증후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조물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다? 척추의 기능을 우선 만들어 주어라.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쇄골을 다루고 뭐 사각근을 다루는 것들은 차선책이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흉골도 당연히 봐야겠죠. 횡격막도 봐야겠죠. 이 모든 거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애과를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실기적인 부분들은 오늘은 쇄골, 직접적으로 쇄골화 공간과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1번 늑골에 관련된 부분들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쇄골 같은 경우는 헤드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서 AC 조인트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다루는 방법은 MET도 있고 뭐 라스도 있고 BLT도 있고 여러 가지, 뭐 MFR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라스로 하는 방법. 자, 헤드를 먼저 찾습니다. 헤드를 찾고 헤드를 가볍게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AC 조인트 가기 전에 쇄골 이쪽에, 이쪽 부분에 한 3분의 1 지점 되는 데까지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 방향으로, 쇄골이 놓인 방향 이 방향으로 살짝 컴프레이션을 아주 살짝 해주는 거예요. 하는 둥 마는 둥이에요. 세게 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슬쩍 흉내만 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잡은 쇄골을 AC 조인트 방향으로 살짝 밀어놓는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살짝. 그렇죠. AC 조인트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때 손으로 하게 되면 손에 압력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손의 압력은 그대로 놔두고 뭐 어디로 가라? 내 몸이 반대로 기울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전달될 거예요. 힘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흉골에서부터 쇄골을, 관절면을 좀 정상화시키는, 압박받고 긴장되어 있는 것, 쇄골들은. 그러면 받으시는 분이 호흡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선. 지금 흡기만 되고 있어요. 쭉 벌어지면서 왼쪽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라운드 되어 있던 것들이. 그래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면 손 떼시고, 두 번째 방법, 호흡이 똑같이 손의 위치는 똑같이 잡습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션도 마찬가지 똑같이 합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쇄골을, 얘는 헤드 쪽은 외측으로, 바깥쪽에 있는 손은 내측으로 해서 양쪽의 쇄골을 약간 컴프레이션 한다고 생각하는. 근데 컴프레이션이라는 말 쓰면 압축을 세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죠. 이것도 역시 또한 뭐예요?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쇄골에 붙어 있는 골막을 이용하는 거죠. 막을 이용하는 거예요. 쇄골 자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약간 모으는 기분으로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쇄골의 움직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이완되는.
자, 그때 호흡이 또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네. 쇄골이 뒤틀리고, 로테이션 하기 시작하고, 호흡이 또 변하죠. 흡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쇄골이 이렇게 말려있다고 치자고요. 압박받고. 어깨들은 없던 상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고. 라운드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뒤에 승모근 잡으면 어떡할까요? 딱딱하고 팽팽하겠죠. 자, 이런 조건들을 떨어뜨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떨어지겠죠. 근데 얘는 놔두고 승모근만 계속 풀어요. 얘가 떨어질까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왜? 승모근이 이렇게 말려 있는 건 앞쪽에서 당겨서 얘가 짧아져서 얘는 줄다리기에서 지는 팀과 같기 때문에. 예. 여기 백날 풀어봐야 풀리지 않아요. 왜 맨날 여기 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근육은 푸는 게 아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의 환경을 만들어줘서 스스로 풀려야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쇄골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져요? 호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육의 톤이 떨어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현상이 뭘까요? 호흡입니다. 그때 내 손에서도 같이 이완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보지 않고 여기만 계속 만지는 건 혈성 압박에 의해서 잠깐 시원한 것 같지만 압을 세게 주면 줄수록 그 다음날 더 뭉치고 더 긴장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경우겠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했으니까 오른쪽도 한번 해줘야죠. 그래서 그대로 잡고 두 개 중에 하나만 압박하는 걸로 할게요. 양쪽을 컴프레션 시키는 방향으로. 호흡. 그렇지. 배를 보면 딱 표시가 나죠? 불러서. 늑골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 빠지고. 호흡이 내 몸 안에 있던 감춰져 있던 효율을 찾으면서 내 몸 안에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호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호흡도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그게 되기 위해선 늑골이 움직이고 쇄골도 움직이고 흉골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다 연동해서 움직이니까. 그게 만들어질 때 지금처럼 호흡의 변화 생기면서 그것과 연결된 근육의 톤들은 알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쇄골 하근이 있겠죠. 쇄골 하근 하기 전에 아까 오고돌기하고 쇄골하고도 인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겠죠. 그래서 쇄골을 따라가다 보면 AC 조인트 가기 전에 탁 튀어나온 뼈가 하나 딱 있어요. 지금 보면 선생님 왼쪽이 훨씬 더 어깨가 많이 말려 있어요. 그래서 오고돌기도 얘가 전방으로 훨씬 더 높이도 보면 이쪽이 훨씬 더 높아요. 선생님 뒤에서 보세요. 뒤에서. 오고돌기거든요. 밑으로 내려서 찍어보면 이쪽이 훨씬 더 높죠. 예. 견갑골이 이쪽으로 더 틸팅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방 쪽으로.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아까 오고돌기의 정중앙은 여러 가지 인대들로 붙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승모인대라든가 원뿔인대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를 오고돌기하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고돌기 끝에 이쪽으로도 인대가 있겠죠. 여기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만져보면 여기 지금 볼게요. 홈이 있죠. 이렇게. 여기 볼게요. 딱딱해요. 다 솟아있어요. 앞으로 tilting돼 있으니까. 그래도 양쪽을 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에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소흉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리가먼트들을 다루고 있어도 호흡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아까 쇄골을 한 것처럼 리가먼트들도 호흡이 변합니다. 자, 다시 위쪽에 쇄골하고 오고돌기 사이에 있는 리가먼트들 한번 호흡 변하죠. 리가먼트 하고 있는데 이때 어깨가 뚝뚝 떨어져서 베드로 붙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때 같이 연결돼서 긴장돼 있던 근육의 톤들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자 1번 늑골이겠죠. 1번 늑골은 뒤쪽에 승모근 제치고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뼈 하나 닿는 거 있거든요. 얘들이에요. 그럼 엄지손으로 터치하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발방향으로 아주 살짝 방향만 지시. 그리고 기다려주면 1번 늑골이 아래로 다운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운. 기다려주면 또 다운. 다운. 쑥, 쑥, 쑥 내려가는 게 느껴질 때 이 사람의 호흡은 변해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지금 다운돼요. 그러니까 호흡 올라오죠. 자, 그럼 그대로, 그 압력 그대로 유지. 더 세게 누를 생각 하지 마세요. 세게 하는 테크닉들 아니에요. 네, 호흡이 흡기만 되면서 어깨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견갑골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나머지 손에서. 네, 호흡 뱉고 뱉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승모근 위쪽에다가 여기서 승모근 겹쳐서 1번 늑골 같이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요거의 장점은 승모근과 함께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고 그대로 얘도 뭐예요? 푸는 거 아니죠. 그냥 승모근을 통해서 1번 늑골을 찾았으면 고압력 그대로 그냥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는 발방향. 왜? 올라온 1번 늑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보시다. 지금 내려가요. 내려갈 때 흉곽 벌어지면서 호흡 올라올 거고 다시 뱉기 시작할 거예요. 1차 다운, 그 다음 2차 다운 때 또 만들어지겠죠. 2차. 몇 번 반복합니다. 이런 현상을. 그 다음에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1번 늑골 뒤편에 있는 관절들을 척추로부터 외측으로 분리시킨다고 생각하고 A실 조인트 방향으로 유도해냅니다. 자, 손의 움직임은 움직이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라테랄 쪽으로. 그러면 두 번째, 척추와 1번 늑골의 관절면들의 긴장의 톤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때 다시 또 호흡이 변하게 되죠. 네. 이런 상황으로 1번 늑골까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 늑골이 아까 어떤 이유에서건 1번 늑골이 후상방으로 올라오게 되면 경추 전체를 한쪽으로 로테이션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 만약에 왼쪽 늑골이 1번 늑골이 위로 후상방으로 올라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동측으로 로테이션을 만들어서 극돌기가 반대편으로 다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반대쪽 측골을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로테이션 되어 있는 경추들을 일일이 다 보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선 1번 늑골을 내려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1번 늑골을 내려줌으로써 쇄골 쪽과 1번 늑골 사이의 쇄골화 공간도 확보가 돼서 팔저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 쪽에 완화를 좀 시킬 수가 있겠죠. 이 다음에 자, 흉골 봐야 될까 안 봐요? 봐야겠죠. 여기 봐야겠죠. 이전에 먼저 척추부터 먼저 해놓겠죠. 그런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들어가서 애가 보고 견갑골과 관련된 근육들 보고 그 다음에 팔 따라서 관련된 구조물들 따로 봐주시는 거예요. 흉곽 출구 증후군 심하신 분들이 팔 저림도 있겠지만 엘보우 쪽 통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주거나 마사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여기는 특별히 손을 보지 않았음에도 그 톤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흉곽 출구 증후군을 기본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쇄골하고 1번 늑골에 관련된 부분 설명을 드렸고 여기 아까 하나 더 쇄골하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쇄골하근은 1번 늑골. 자, 여기가 쇄골 헤드거든요. 헤드 바로 밑에가 1번 늑골이에요. 1번 늑골에서부터 연골과 그 뼈에 붙어서 쇄골의 3분의 1 지점 여기까지 나와 있는 아주 작은 근육이에요. 여기에는 리가먼트도 하나 연결되어 있지만 누워서 그대로 할 때 이 자리에다 헤드에서 떨어지는 방면에 내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손 놓고 양쪽을 놓고 그대로 살짝 그냥 엄지손 무게만큼만 대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씨 조인트 방향으로 방향만 설정해 주세요. 당기라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자, 그러면 지금 또 호흡이 변하죠. 1번 늑골이 아래로 하방으로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엄지손의 공간인 쇄골화 공간에 들어있는 거고 그 공간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은 호흡이 변하기 시작하죠. 배 보면 바로 티나요.
호흡 늑골, 호흡, 후 만들어지죠. 네. 자, 흉곽출구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호흡 어떨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자, 이런 상태이신 분들 기본적으로 이러한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연결된 오늘 뭐 흉골도 안 해봤고 애과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 부분들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